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중국 증시가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글로벌 증시 자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AI 시대가 만개하면서 미국 빅테크를 향해 쏠렸던 자금이 이익 실현 등과 함께 중국으로 대거 이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전문가들은 미중 갈등에 따른 공급망 이원화 등이 상당 부분 진척돼 중국 경기 부양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수출 증가 등 이른바 낙수 효과를 기대하기도 만만치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벤츠를 상대로 수조 원대 배터리 수주에 성공하면서 차세대 배터리 분야에서 선도적 입지를 입증했습니다. 중국 배터리 업체가 공격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등 치열한 업계 경쟁 속에서 남다른 기술력을 토대로 프리미엄 전기차의 배터리 공급사로 낙점받았기 때문입니다. 성장 둔화를 겪는 전기차 시장이 중장기적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판단 아래 46파이 배터리 등 혁신 제품군을 확보하고 주도권을 쥐겠다는 구상입니다.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는 인공위성 개발 전문 기업 루미르가 올 기업 공개 시장에서 처음으로 희망 가격 밴드 하단보다 낮은 가격에서 공모가를 확정했습니다. 오늘 전자 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루미르는 공모가를 밴드 하단보다 27.2% 낮은 12,000원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루미르의 수요 예측 흥행 실패는 회사의 기업 가치가 고평가됐다는 우려를 극복하지 못한 것이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올 10월에는 공모주 청약에 돌입하는 기업이 22개로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시장에서는 IPO에서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중소형 공모주들이 대부분 밴드 상단보다 더 높은 가격의 공모가를 확정했지만 이런 시장 분위기가 전방위 확산되기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테마에 편승한 단순 기대감으로 흥행을 노리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니까요. 이 점도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삼성전자.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 콜콜. 저는 진행의 박효진입니다. 저는 오민 전문가입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삼성전자의 어닝 쇼크가 큰 이슈였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시장 마의 2,700선을 넘지 못하면서 반등이 나오는 듯 했으나 지금 반등이 나오지 못하고 개파락 시작하면서 시장이 좋지 못한 흐름을 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삼성전자가 예상 실적, 매출은 외형적인 성장은 키우는 데 성공했는데 세부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좀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좀 작게 나오면서 시장에 이제 실망 매물들이 좀 나오면서 지수의 흐름이 좀 하락으로 연출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밖에도 이제 지수를 넘지 못했던 이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좀 자세히 자리에 옮겨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를 필두로 대형 반도체주들이 하락을 하면서 양시장이 또 하락을 했는데요. 잠시 후에 자세한 시장 이야기도 들어봐야겠고요. 또 당장의 종목 고민도 해결해 봐야겠죠. 저희가 잠시 후에 종목 상담 바로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접수 시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많이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 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이 2,700, 마의 2,700, 제가 이제 지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2,720포인트 정도는 넘어가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최소 마지노선이 어떻게 보면 2,700포인트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코스피 지수가 이제 상당히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이제 넘지를 못하고 이제 빠졌다가 이제 반등이 나왔지만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유가가 이제 상승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 유가가 상승하는 부분들이 좀 증시의 상승에 좀 압박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먼저 일단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중동에 관련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지속해서 나오면서 유가 상승을 자극하게 됐고요. 그리고 중국의 이제 경기 부양책들이 지금 속속들이 나오면서 이 부분들에 있어서 시장에 있어서 유가에 대한 상승분들이 유가 수요를 자극하게 되면서 유가가 자극을 받으면 물가 인플레이션의 압력을 받게 되거든요. 지금 이제 글로벌 경기가 어떻게 보게 되냐면요.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이제 낮춰졌습니다.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시 이제 유가가 자극받으면서 인플레이션이 도로 상승하게 되는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자극을 받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삼성전자 실적 같은 경우에는 예상 실적 10.7조를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었지만 이 실적이 3분기 잠정 실적이 9조 원대에 9.1조, 그러니까 9조 1,000억대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이제 실망감이 나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외형적인 성장을 거두는 데는 충분히 최대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다만 이제 D램에 대한 부분, HBM에 대한 이 엔비디아의 검수가 HBM과 관련한 이제 엔비디아의 납품이 늦어지면서 이 테스트에 늦어지면서 이제 좀 타격을 받았다, 실적에 대한 타격을 받았다라고 이제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삼성전자 주가를 이제 좀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과거 실적에 비해서 상당히 잘 나왔어요.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이 엄청나게 상승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금 5만 원대까지 내려오면서 오만전자로 이제 만들어졌거든요. 6만 원대 초반, 장중에 이제 5만 원대까지 내려왔었는데 그러면서 종가는 6만 원대까지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이제 6만 전자라고 하기엔 뭐하고 5만 전자에 가까운 위치였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저는 삼성전자 오히려 조금 더 기다렸다. 다만 이제 주가가 빠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주가의 흐름 자체는 시장에 대한 이제 심리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심리를 무시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심리를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심리가 어느 정도 사그러들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좀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를 좀 살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삼성전자 실적 기대 이하가 나왔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반도체 시장은 살아났다라고 저는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너무 이게 또 빠졌다고 너무 낙담하시지 않고 좀 희망을 갖고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어닝 쇼크가 아무래도 큰 이슈였지 않나 싶은데요. 관련해서 앞으로 시장 흐름 지켜보면서 오민 전문가님과 함께 투자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참여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문자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LG화학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60만 원, 비중은 100%입니다. 60만 원까지는 안 올라갈 것 같고 최대한 손실을 줄이고 싶은데 얼마까지 올라갈까요? 정말 간절한 해답이 필요해서 여쭤봅니다. 라고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오늘 종가는 36만 1,000원이고요. 지금 매수가 대비 많이 밀려난 모습인데 비중도 100%입니다. 자, 전문가님, LG화학 어느 폭까지 좀 올라갈 수 있을까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은 2차 전지와 관련돼서 이 자회사인 LG
LG 엔솔이 이제 빠져나갔죠. 분할로 해서 이제 빠져나가면서 이제 주가가 너무 저평가 부근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되게 우량한 종목이에요. 뭐 주가도 이제 시총도 크고 2차 전지 사업 부문도 분할이 돼서 빠져나갔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얼마든지 지금 저는 이제 추세를 돌리고 있는 위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 추세를 돌리는 위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다만 이제 비중이 너무 높아요. 비중을 이제 거의 이제 몰빵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이제 몰빵을 했기 때문에 비중 자체도 문제가 될 뿐더러 목표가까지 지금 돌아오려고 하기에는 시간이 사실 너무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제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저는 이제 추세를 돌리고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목표가가 매수가가 한 45만 원 정도만 됐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45만 원 정도만 되더라도 정말 봐도 괜찮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만큼 일단 신용융자 A군이라는 것 자체는 정말 재무적으로 어떠한 부분에서 재무적으로 흠잡을 데 없고 실적 잘 나와주고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지금 60만 원이라는 가격이 좀 사실은 마음에 걸려요. 하지만 이제 저는 일단 올라온다고 봤을 때는 45만 원 정도까지는 시간 투자 좀 길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지금 이 가격대는 손절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손절 폭이 너무나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 추가적인 대응을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흐름상에서는 45만 원까지는 충분히 상승에 대한 부분이 열려 있다라고 봐요. 왜 그렇게 보냐면은 일단 제가 이제 차트는 시장에 심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36만 원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 36만 9천 원, 37만 원 부근인데, 이 37만 원 부근에서 이제 정고점이거든요. 이 자리가. 네, 이 자리를 지금 지속해서 이제 터치를 해주고 있어요. 한 번, 두 번. 이제 짧은 기간 동안 두 번의 터치가 나와주면서 이 부근을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만들어 놨거든요. 왜냐? 추세를 하락하던 추세에서 돌려나가기 시작했어요. 추세를 돌려나가기 시작했고, 조금 더 큰 흐름으로 보시게 되면은 상승의 각도가 올라갔다라는 거는 이제 가격에 대한 탄력성이 붙었다는 얘기고, 상승 추세선이 각도가 올라갔다는 거는 상승 방향, 그러니까 위로 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이제 탄력성이 붙기 시작한 초입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45만 원에 대한 부분까지는 우리가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45만 원 나왔을 때 일부 비중 그때 되면 이제 손실폭이 좀 많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기회 비용을 좀 살리는 관점에서 일부 물량 조금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50%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실은 이제 제 개인적인 시나리오에서는 비중이 100%가 들어갔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는 비중을 축소하는 게 정말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들고 계신 이제 시청자분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쉽지 않아요. 손이 나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45만 원짜리 한번 오게 되면은 10%든 20%든 좀 일부 물량 손절하면서 비중을 서서히 줄여 나가고 60만 원대까지 서서히 줄여 나가되 60만 원 우리 매수가까지 천천히 기다려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세 전환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또 실적도 탄탄히 받쳐주고 있다 보니까 45만 원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45만 원 돌파해 준다면 그때 비중 축소하시고 나머지는 일부 매수가 근처까지 끌고 가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모트렉스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5,900원, 비중은 5%입니다. 6개월 이상 된 것 같습니다. 12,000원 부근에서 움직이다가 지금 조정받고 있는데 지금 추가 매수해보면 어떨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5% 가까이 좀 밀렸고요. 11,480원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전문가님 추가 매수 고민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비중 5%니까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보시게 되면요. 15,900원이시잖아요. 15,900원짜리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15,900원 위치가 어느 위치냐면요.
위치네요. 지금 한 5월, 올해 5월, 6월, 3월 그리고 5월 위치거든요. 이 자리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하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죠. 지금 이 전반적인 추세 자체는 여기서 하락 추세를 만들어내고 다시 재차 반등이 나왔다가 전고점 이제 터치를 하고 지속해서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트랙스 관련해서는 지금 일단은 추세에 대해서 반전이 나왔어요. 장기적인 하락 추세, 중기적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5월부터 나온 이 하락 추세를 뚫어냈거든요, 지금. 뚫어내면서 이제 추세 반전을 노리는 위치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5,900원에 지금 11,400원이면은 손실폭이 좀 있으실 텐데 사실 5% 비중이니까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는 거 보니까 시간적으로 이제 조금 더 투자를 하시고 싶고 자금적으로 이제 예수금이 현금이 충분히 마련이 됐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추세를 돌리고 있는 위치에서 단기적으로 이제 위치를 놓고 봤을 때 상승에 대한 부분 나타나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가 매수 저는 이제 고려해도 될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지금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를 진행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의견을 내고 싶은데 지금 이제 5%에서 5% 정도 추가하면은 15,900원에서 평균대가 이제 한 13,000원대의 평균 가격이 맞춰질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분봉상으로 이제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드리기 위해서는 지금 이 분봉으로 좀 놓고 보셔야 되는데 이 자리를 보시게 되면은요. 전고점에 대한 부분이 이제 터치가 나와주고 있어요. 이 전고점에 대한 터치 부분이 나와주고 있고 여기서 고점을 한번 소화를 시켰어요. 돌파 이후에 여기를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쭉 늘려보도록 할게요. 늘렸는데 이 자리가 겹치죠. 그러면서 지금 이 자리를 이탈이 나온 상태예요. 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분봉상 단기적인 위치에서는 상승 추세가 소폭이나마 우상향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추가 매수 위치를 조금 더 유리한 가격, 조금 더 내려올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지금 이 소화를 하다가 물량 장악에 실패했다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물량 장악에 실패하면서 주가가 이제 하락세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추가 매수를 하자면 한 11,000원? 지금 이제 그렇게 큰 가격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대한 유리한 가격인 11,000원대, 11,000원대에 추가적으로 5%의 비중을 추가하신다면은 11,000원에 15,900원이면은 한 12,000원대, 13,000원 부근에서 맞춰질 거예요. 그러면은 13,000원대에 맞춰놓고 계시다가요. 기다리다가 13,000원대까지 올라올 수 있는 자리는 충분히 열려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동을 좀 이제 이슈가 탈 때는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3,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이제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갭으로 빠진 상황에서 오늘도 음봉으로 빠졌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렸다가 11,000원 부근까지 좀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를 좀 진행하시고 13,000원 부근대 이제 본전가 이제 매수가가 이제 평단가가 맞춰질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평단가가 맞춰질 때 우리가 추가 매수했던 분량의 일부만큼만 본전에서 이제 비중 축소를 진행하시든지 아니면은 이 자리를 넘어가는 움직임, 13,000원대 평단가를 넘어가는 움직임이 강하게 나온다고 했을 때는 여기서 저는 불타기까지 이게 추가 매수, 분할 매수 이후에 이 하락에 대한 분할 매수 이후에 상승에 대한 분할 매수, 흔히 이제 불타기라고 하죠. 불타기까지도 진행해 볼 수 있는 섹터의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으로 전략적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념하실 거는 11,000원까지 기다렸다가 분할 매수에 진행하고 추가적으로 불타기까지 본전가 넘어갔을 때 비중 축소 또는 불타기에서 추가적인 상승까지 한 번 더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중이 적다 보니까 추가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만 지금보다는 조금 더 기다린 후에 11,000원에서 5% 정도 추가 매수하셔서 13,000원대로 단가 맞추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아모레퍼시픽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3만 1,800원, 비중은 47%입니다. 중국 경기 부양책으로 기대감을 좀 받았던 종목이기도 하죠. 일단 오늘은 3.91% 하락했는데요. 종가는 12만 5,200원입니다. 자, 전문가님, 아모레퍼시픽은 어떻게 보실까요? 아모레퍼시픽 저는 괜찮다고 봐요. 사실은 지금 중국 경기 부양책으로 인한 유가 상승이 또 원인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거든요. 지금 주가적인 위치로 놓고 봤을 때도 지금은 어쩔 수가 없는 위치긴 해요. 사실은 저도 이제 아모레퍼시픽을 이제 이제 방송 중에 이제 언급을 하면서 좀 진행을 했던 부분들이 좀 있는데,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위치가 괜찮거든요. 근데 다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수가 빠지고 흐름이 좋지 못하면서 주가가 이제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앞전에 보시게 되면은요, 일단은 많이 올라왔어요. 올라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패턴을 만들어내고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자리가 추가적으로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를 만들어내고는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큰 흐름상에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월봉이나 주봉 좀 긴 호흡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주봉 차트를 좀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이 지금 최근에 큰 상승 나왔던 20만 원 언저리의 이 가격대가 전고점을 소화한 매물대를 한번 터치를 하고 빠졌지만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있어요. 다만 지금 이제 추가 낙폭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이 월요일 날 8월 5일 이때가 상당히 큰 폭으로 낙폭이 나왔던 부분이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전반적으로 지수가 다 빠지면서 특히나 중국 부양 관련주들이 좀 타격을 많이 받았던 날이에요. 이날은 모든 종목들이 다 타격을 받았고 이후에 이제 주가가 이제 회복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 주가에 대한 회복 충분히 할 수 있는 위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목표 지금 매수가 13만 1,800원. 매수가도 나쁘진 않거든요. 손실폭이 그렇게 아직까지는 제 관점에서는 감내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해요. 다만 문제가 뭐냐면요. 일단은 바닥권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점은 이 바닥권을 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1차적으로 받을 지지선이 저는 이제 11만 7천, 11만 5천 원, 11만 7천 원에서 11만 5천 원 부근의 영역, 그리고 추가적으로 10만 5천 원, 9만 4천 원 이렇게 10만 5천 원과 9만 4천 원 이 세 부분을 이제 놓고 볼 수가 있거든요. 주봉상으로 전반적인 움직임이 박스권이기 때문에 시간을 투자하게 되면 이게 주봉이라서 기간이 길어요. 이 자리에 올라왔다가 빠지는데도 꽤 걸렸죠. 6월에 이제 정점을 찍고 올해 5월에 정점을 찍고 지금 대략 이제 한 5개월째 빠지고 있어요. 요 상승할 때도 2달 동안 올랐거든요. 2달 동안 올라왔고 지금 5개월 정도 이제 하락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을 조금 더 긴 호흡을 갖고 좀 여유 있게 좀 바라봐야 될 것 같다. 중국의 부양책이 물론 호재이긴 합니다만 뭐랄까 지금 경기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거든요. 경제 지표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만큼 조금 더 시간에 대한 투자가 좀 필요해 보이지 않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모레퍼시픽이라는 종목은 어떻게 보면은 꾸준한 실적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타고 상승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면서 안정적으로 좀 끌고 나가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일단은 9만 4천 원까지는 사실은 못 기다릴 것 같아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9만 4천 원의 라인은 좀 제외하고 10만 5천 원까지는 조금 열어놓고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근데 10만 5천 원 비중이 조금 크거든요. 비중이 조금 크기 때문에 비중을 저는 한 15% 정도만 좀 날려가지고 한 30% 정도만 들고 진행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30% 비중도 적은 비중은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좀 없잖아 있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비중을 조금 축소하셨으면 좋겠고
축소하시고 10만 5천 원까지 좀 버텨볼 수 있으면 이 자리가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서 추세를 이탈하는지 아니면 돌파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보고 중국과 관련된 이슈로 좀 집중해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런 시나리오를 조금 생각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조금 더 긴 호흡 갖고 기다려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직 차트가 무너진 게 아니기 때문에 주봉상으로 봤을 때 이제 박스권에서 반등 나오고 하락을 맞는 위치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설프게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이제 희망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왔다가 그만큼 내려오면서 본래 주가 저점을 위치를 이제 바닥을 다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 다지는 여부를 좀 확인하고 10만 5천 원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여부를 좀 집중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물량은 조금 정리하시는 게 개인적으로는 조금 좋아 보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15% 정도, 한 30% 정도의 비중만 맞춰주시고 조금 더 긴 호흡 갖고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15% 정도 비중과 축소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짚어주셨고요. 또 10만 5천 원 선을 이탈하는지 아니면 그 선에서 반등이 나와주는지 그 여부를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유바이올로직스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2,500원, 비중은 10%입니다. 일단 오늘은 1.74% 올랐습니다. 12,300원 매수가 부근에서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전문가님, 유바이올로직스는 어떻게 보실까요? 유바이오로직스 지금 이제 차트상인 흐름, 제약바이오 관련 흐름들이 지금 금리 인하의 기대감으로 상승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어요. 특히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가 상승이 나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이고 단타로 접근하신 것 같아요. 오늘 접근하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12,500원? 12,500원이면은 이때 꼬리 때 접근하신 것 같아. 단타로 접근하신 것 같아요. 단타로 접근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매수가 부근에서 그렇게 크게 이탈이 나오진 않았어요. 다만 지금 이제 이 자리를 저는 이제 12,500원 매수가를 넘어가는 것이 정말 관건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추가적인 불타기도 저는 가능해 보이는 위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이제 손절가도 조금 열려 있거든요. 손절가는 이제 제 기준에서는 이제 여기까지 한 11,300원? 11,300원, 이 이동평균선들 이제 겹쳐 있는 241선 1년선이거든요. 이 1년선에 대한 이동평균선에 대한 지지가 좀 여부가 조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보시게 되면요.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뭉쳐 있어요. 이렇게 뭉쳐 있는 구간은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왜냐? 여기가 이동평균선 5일 동안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가 요 위죠. 그런데 20일, 60일, 그러니까 20일이면 한 달, 60일이면은 분기죠. 60일이면 분기, 120일이면 반기예요. 반년, 1년. 그러니까 5일, 일주일 동안 평균 가격을 제외해놓고 한 달부터 시작해서 1년 동안 평균 가격, 매수 평균 가격이, 거래 평균 가격이 요 구간에서 뭉쳐 있어요. 그랬을 때는 이 자리가 엄청난 강력한 지지 구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손절가만 좀 이탈하지 않는다면 11,200원, 조금 내려서 11,000원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단타로 접근하신 것 같은데 조금 내려놓고 봐야 될 것 같아요. 11,000원까지 좀 내려놓고 보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 자리 이탈 나오지 않는다면 충분히 얼마든지 상승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앞전에 이제 꼬리를 단 부분이 전고점을 이제 한번 터치를 해줬어요. 이 터치를 해줬는데 이 앞전에 절묘하게 이제 이 매물대거든요.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터치하고 이제 내려온 부분인데 지금 추세는 상승에 대한 흐름이 조금 둔화가 됐어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급하게 반등이 나왔다가 좀 둔화가 됐죠.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땐 이렇게 올라올 수 있거든요. 올라왔다가 둥글게 내려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둥글게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만약에 올라온다라고 봤을 때는 매수가 부근 조금 올라왔을 때 약수익권에서 수익을 절반 정도 비중을 좀 내려놓고 이 종목을 길게 보실 거라고 봤을 때는 본정가 올라왔을 때 조금 약수익권까지 올라왔을 때 한
3에서 5%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비중을 일부 축소를 하고 내일이 혹시 모를 이 하락에 대한 둥근 패턴으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지금 이렇게 올라갈지 바로 올라갔다가 반등이 나올지 얼마만큼 떨어질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어요. 단기적인 상승 추세가 완벽하게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까지 노려볼 수는 있겠지만 하락에 대한 부분도 좀 우리가 대기를 좀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본정가 부근 한 3에서 5% 정도의 수익 구간에서 저는 한 절반 비중을 좀 축소를 시켰다가 혹시 모를 하락에 대비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만약에 상승이 나왔다? 상승이 나왔는데 13,700원이 넘어간다? 그러면 진짜 큰 흐름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5% 정도의 이제 추가 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도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제 단기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 이제 분봉으로 좀 디테일하게 좀 봐드릴게요. 일단은 단기적인 움직임은 확실하게 우상향 차트 나와주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제 상승폭이 그렇게 급격하지가 않아요. 상승폭이 급격하지 않고 천천히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꺾여 나간다면 좀 위험할 수 있거든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약수익권에서 약수익이 한 3에서 5% 올라왔을 때 일부 비중 축소, 하단에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 낮추는 작업 필요하고 그 이후에 11,000원이라는 가격이 이탈했을 때 손절에 대한 관점, 좀 전략적으로 좀 비중을 조절해가면서 시장을 대응하면서 수익으로 좀 넘겨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에서 5% 정도 수익 구간에서 절반 정도 비중을 축소하시고 그 이후에 조정이 나와준다면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단가를 낮추는 것도 좋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볼 텐데요.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인벤티지랩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21,500원, 비중은 40%입니다. 지난달에 매수한 뒤에 추가 매수로 단가를 낮췄습니다. 오늘 22,600원까지 고가를 찍고 내려왔는데 너무 빨리 움직이니 장중 매매를 따라가기가 힘드네요. 적정 목표가 정해주시면 그대로 하고 싶습니다. 라고 문자를 남겨주셨어요. 일단 오늘 종가는요. 2850원에서 형성했습니다. 자, 전문가님 목표가 물어보시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인벤티지랩 이거 지금 전고점 넘어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이거 저도 인벤티지랩 지속해서 이제 공략하는 종목이에요. 인벤티지랩 공략하는 종목이고요. 정말 이거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이슈를 크게 받는 종목이잖아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비중이 좀 올라가면서 평단가가 이제 21,000원까지 좀 낮췄다라고 이제 지난달에 들어갔다라면 이제 고점에서 잡았다가 21,000원까 21,500원 위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1,500원. 저는 21,500원?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사실 21,500원 괜찮아요. 사실은 저는 이거 걱정할 필요 없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목표가 저는 25,400원 넘어가는 전고점에 대한 25,400원인데 고점까지 못 넘어갈 터치를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충분히 열려 있어요. 저는 인벤티지랩 25,000원까지 단기적으로 다만 비중이 높기 때문에 분할 매도의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평단가가 좀 한 5% 정도 손실권이 실 거예요. 손실폭은 크진 않지만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손실 액수가 커질 거거든요. 저는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이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지금 지속해서 이슈가 받고 있어요. 제약바이오 상승하는 섹터들이 뭔지 알고 계신가요, 혹시? 비만 치료제 그리고 항암 치료제거든요. 항암 치료제 중에서도 특히 표적 항암과 관련된 부분들이 강한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어요. 그만큼 인벤티지랩 비만 치료제 시장 엄청나게 커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저는 일단은 25,000원에서 전량 익절한다기보다는 25,000원에서 한 15% 정도 축소, 일부 익절 진행하고 비중 30% 정도면 추가적인 상승까지 노려볼 수 있는 위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25,000원을 말씀드렸던 이유가 25,000원 넘어가잖아요. 어떤 흐름이 연출되냐면요. 잘 보세요. 25,000원 넘어가잖아요. 이거 3만 원 넘어갈 수도 있어요. 무턱대고 희망 드리는 게 아니고요. 차트의 흐름이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어요, 지금. 차트의 흐름이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어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진짜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장담하건데 이거 최소 못해도 25,000원 찍어주고요. 3만 원, 32,000원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 왜냐? 재료 이슈 아직 살아있거든요.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재료 이슈 살아나면 얼마든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어떠한 이슈가 타더라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시너지가 나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 보시게 되면요. 여기가 엘리어트 파동 이론상으로 볼까요? 앞전에 이 자리가 박스권이에요. 이 자리가 박스권이에요. 박스권을 돌파한 위치를 엘리어트 1파라고 칭하면요. 이 자리가 1파예요. 엘리어트 상승 1파예요. 이 자리가 상승 1파예요. 그리고 조정 나왔다가 여기서 조정이었거든요. 그리고 2파가 나와줬어요. 그리고 상승 2파 나와줬고 마지막 강력한 상승 3파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다만 이제 목표가를 제일 궁금해 하셨으니까 저는 일단은 1차 목표가 25,000원 제시해 드리고요. 2차 목표가 32,000원까지 좀 내려서 31,500원 좀 안정적으로 31,500원 그리고 그 자리를 넘어가게 되면은 신고가 영역이에요. 정말 5일선 이탈하지 않을 때까지 홀딩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만 치료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좀 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짚어주셨고요. 1차 목표가로는 25,000원, 2차 목표가로는 31,500원 짚어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강원에너지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3,000원, 비중은 20%입니다. 2달 정도 됐고 지금 수익권인데 어느 선까지 끌고 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5,000원을 화끈하게 잘 못 넘는 것 같아서요. 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일단 오늘 종가는 14,960원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수익 구간입니다. 자, 전문가님, 강원에너지 어디까지 끌고 가도 괜찮을까요?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은 정고점에 대한 부분이 나오지 못하고 정고점에 대한 부분을 돌파를 나오지 못하고 있죠. 왜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왔어요. 상승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하락을 맞다가 지금 이제 추세를 돌려가는 위치거든요. 근데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극재, 음극재 만들어내서 그다음에 이제 건조기를 이제 주력으로 이제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강원에너지라는 종목이 지금 이제 경영자가 이제 최대 주주가 2세로 바뀌었어요. 2세 경영 체제로 바뀌었어요. 작년에 바뀌었는데 2세 경영을 상당히 잘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보통 이제 2세가 경영을 하게 되면은 좋지 못한 흐름이었거든요. 재무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재무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2019년, 2020년 완전 적자였거든요. 2021년, 2022년 이후에 그리고 2023년 이때 작년에 2세 경영을 시작을 하면서 실적이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2차 전지 건조 장비를 이제 생산하는 기업으로 이제 변모를 하면서 눈에 보이는 성과를 만들어낸 기업이에요. 그만큼 실속이 있는 기업이거든요. 2차 전지 놓고 봤을 때 이 파동 있잖아요. 갑전에 이 파동을 놓고 봤을 때 여기서 2차 전지 강력한 흐름에 나왔을 때 강원에너지 상당히 강력한 흐름 나왔어요. 350% 나왔어요. 그만큼 상승 못한 종목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만큼 강원에너지라는 종목은 사실 정말 건전한 기업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한 부분들 지금 LG엔솔과 관련해서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LG엔솔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LG엔솔 웃고 있어요. 이 LG엔솔과 관련한 부분. 2차 전지의 흐름 자체가 좋기 때문에 저는 일단 수익 구간을 좀 끌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다만 이제 13,000원이시잖아요. 저는 이거 그냥 뭐라고 그래 말씀드려야 되냐? 13,000원이면 진짜 돌파 때 잘 잡아 들어가셨거든요. 뭐 이때 들어가셨으면 이제 전고점 돌파할 줄 알고 이제 속았다가 조금 들어가셨을 수 있는 타점이긴 하지만 만약에 10월 7일 그저께 들어가셨다면 어제 들어가셨다면 정말 타점 잘 잡으신 거예요. 시초가 타이밍에 정말 잘 잡으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충분한 상승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본전가 이탈하지 않는 이상 수익으로 계속 끌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좀 욕심을 부리면서
욕심을 부리면서 수익을 끝까지 끌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수익을 지키는 부분에 이제 포커싱을 맞춘다면요. 저는 14,300원. 오늘 저가거든요. 오늘 저가 부근이거든요. 오늘 저가 부분 이탈하면은 그때 전량 익절하는 관점으로 지속해서 홀딩하면서 좋은 흐름 상승 추세 연결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상승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보니까 계속 긴 호흡으로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 짚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파라다이스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1,250원, 비중은 30%입니다. 8월에 매수했는데요. 저 수익 내고 팔 수 있을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전문가님 파라다이스 어떻게 보실까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강원랜드 움직임이랑 비슷하게 움직일 거예요. 파라다이스 보시게 되면은 호텔 사업 경영하는데 지금 실적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물론 실적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업 영역 자체가 이제 외국인 전용 카지노, 강원랜드랑 이제 비슷한 이제 사행성 업종에 종사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안정된 실적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안정된 실적이 나온다라는 것은 경기 방어주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경기 방어주의 역할을 하는데 지금 금리 인하가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 지금 11,250원 사실은 비중 30% 들어갔다. 저는 사실은 지금 이게 바닥권에서 지금 반등이 나왔다가 이 자리를 한번 들어가신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 자리 단타적인 접근 아니면 사실은 접근하면 좋지 못하다. 왜냐? 신저가를 찍고 시작을 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2020년 이후에 신저가예요. 이후에 2020년 이후에 신저가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손실폭이 크지 않을 때 사실은 손절에 대한 관점으로 좀 안정적으로 현금 비중 챙겨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금 비중 확보가 좀 중요하다는 걸 인지하면서 투자 전략 재우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상담에서는 조금 유독 긴 호흡으로 지켜보다 보면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 우리 오민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상황 지켜보면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이제 오민 전문가님의 대안주를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일단 오늘 대안주 만나보기에 앞서서 지난 대안주가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먼저 리뷰해 주실까요? 예, 먼저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은 이제 필에너지라는 종목이었어요. 필에너지라는 종목이었는데 2차 전지 관련주였어요. 2차 전지 관련주였는데 장비 관련주들 지금 움직임 좋죠?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좀 느린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매수가 충분히 주고 제가 매수에 가능한 영역이었던 부분들을 훨씬 더 밑으로 내려갔는데 손절가는 이탈이 안 나왔어요. 기가 막히게 안 나왔거든요. 종가 기준, 최저가 제가 좀 말씀드리고 나서 저가 기준으로 따지더라도 딱 세 틱 이탈 안 하고 정말 정확하게 손절가 부근 터치하다가 이탈은 하지 않고 터치를 하면서 상승이 나오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21,000원까지에 대한 목표가는 아직 달성을 하지 못했던 상황이에요. 하지만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 특히 장비주들 좋은 흐름 나타나주고 있고 지금 여기서 박스권 돌파의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충분한 흐름 우리가 기다려볼 수 있겠다. 그리고 21,000원 넘어갔을 때는 익절에 대한 관점으로 좀 짧게 대응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지속해서 봐도 좋은 종목이고 제가 애초에 말씀드렸던 진입 가격에서 그렇게 크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만약에 매수하지 않으셨다라고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관심 종목 넣어두고 흐름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대안주였던 필에너지에 대한 리뷰 들어봤는데요. 오늘 언급해 주실 대안주는 또 어떤 흐름을 보여주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자, 전문가님, 내일장 대안주는 어떤 종목 가져와 주셨을까요? 내일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황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유가가 상당히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유가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에너지 관련주들은 지금 올라올 만큼 올라왔죠. 그럼 우리가 그러면 어떠한 종목을 공략해야 되냐? 바로 해운주거든요. 해운주 지금 어떻게 보면 미 동부 관련해서 파업 부분이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합의안에 타결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좀 줄어들면서 시장에서 약간 관심을 좀 잃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중동에 대한 부분 그리고 중동에 대한 지정학적 이슈, 지정학적 리스크죠. 그리고 중동에 대한 이슈와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따른 유가 상승 자극으로 인해서 이 흥하해운이라는 종목을 저는 이제 대안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 이슈 탱커선을 이제 유조선을 주력으로 운영하는 그런 해운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와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차트적으로 위치상으로도 봤을 때 지금 수렴이 만들어지면서 단기적으로 하방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갭자리를 메워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좀 기다렸으면 좋겠다, 기다렸다가 좀 진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매수가는 좀 내려왔을 때 조금 내려와서 잡을게요. 2120원, 2120원 여기 9월 20일 날 캔들, 양봉에 대한 캔들, 돌파 캔들의 중심가 부근까지 좀 기다렸다가 좀 잡았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1980원. 그렇게 크지 않죠.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요. 목표가는 좀 큽니다. 목표가는 2120원이에요. 안 찍혔네요. 잠시만요. 2120원. 2120. 안 올라네. 여기거든요. 목표가 2,450원이에요. 목표가 2,450원. 목표가 2,450원 전고점까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고점까지 대한 부분을 좀 노려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하락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매수하기보다는 이게 매수가 들어왔다고 바로 진입하기보다는 하락 추세를 타고 갔을 때는 손절가를 이탈했다가 다시 복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일봉에 대한 양봉을 뜨는 것까지 좀 기다렸다가 손절가 이탈 여부까지 좀 체크를 하고 그 이후에 진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만 이제 손절가를 이탈하지 않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이제 그제서 진입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즉 매수가는 2,120원에 대한 부분, 매수가 2,120원에 대한 부분보다 서서히 밑에서 반등 나오는 거 확인하고 안정적인 타점을 좀 잡아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목표가는 2,450원까지 목표가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면서 흥하해운 대안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대안주로 흥하해운 꼽아주셨는데요. 아무래도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중동 관련된 이슈들을 계속 잘 체크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단을 참고하시면요. 오민 전문가님과 함께 새로운 이슈들 계속 지켜보면서 유연하게 대응 전략 세워나가실 수 있으니까요. 하단 꼭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모트렉스는 11,000원 부근에서 추가 매수하는 전략 짚어주셨고요. 아모레퍼시픽은 비중 관리하면서 보유하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내일장 대안주는 흥하해운이었는데요. 추후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오민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오민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